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과 추미애 장관의 아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동부지검에 의해서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끊이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이번에 들통이 났습니다. 자, 추미애 보좌관을 통해서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지시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이번에 카톡 문자 메시지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하러 사적 문제에 보좌관이 개입하느냐? 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 추미애 보좌관의 이 아들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군과의 연락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서울 동부지법의 검사 결과 추미애 장관이 직접 카톡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이 김대위의 핸드폰 번호까지 추미애 보좌관에게 보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자, 그러자 시민단체가 추미애를 고발했습니다.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최근 물의를 빚었던 인물,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김정은의 통지문에 나타난 김정은의 사과를 두고 계몽군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선을 넘어도 단단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유시민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발을 당한 그 범죄 혐의가 어마무시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자, 추미애와 유시민 왜 고발당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검찰 수사 어떻게 될까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만 해결되면 다 끝인 줄 알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일단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짓말, 공공적으로 국회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역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국회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자, 이제 문재인 정권의 붕괴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도 법적인 문제지만 유시민의 계몽군주 발언은 국민들을 정말 열받게 했습니다. 아니, 당신의 가족이 총살당하고 시신이 화형당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그런 살인자에게 뭐가 감사하다고 계몽군주? 웃기고 있네. 이런 젊은이들의 분노가 SNS와 인터넷을 덮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검찰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및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무혐의 취지의 결론을 냈지만 국회에서 했던 발언, 보좌관에게 나는 시킨 적 없다. 이 발언이 거짓 해명이 들통이 나면서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한 겁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오늘 추미애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추미애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아들 서모 씨 휴가 처리와 관련해서 관여한 바 없다. 그러니까 보좌관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시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넘겼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점을 적시했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장관이 청문위원의 금정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으므로 명백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갑니다. 청문위원의 금정 업무를 방해한 것은 분명합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국민들을 교란시켰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지, 이게 국회법상은 처벌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청문위원들, 국회의원들이 사실을 파악하는데 방해를 한 겁니다. 엄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는 겁니다. 자,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도 오늘 성명을 냈습니다.
국민에게 거짓말로 일관하고 보좌관을 통해 아들 병가 및 휴가 연장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추미애 장관은 사퇴하라고 밝혔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고발당했습니다. 유시민은 지난 25일 김정은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통지문을 우리 정부에 전달하자 계몽군주 같아놓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생중계 도중 내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해서 욕을 먹었는데 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 야당, 네티즌들 난리가 났습니다. 한 목소리로 당신 가족이 죽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 서부지검에 유시민 이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어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유시민 이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2년 전 JTBC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계몽군주가 될 가능성이 있기에 주목하는 것 등을 언급했다. 종합해보면 유시민 이사장은 아직 폐기되지 않은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유시민의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계몽군주가 뭡니까? 지금 김정은은 이미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해서 머리를 잘라 시신 위에 머리를 올려놓고 공개적으로 북한 간부들이 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장성택의 부하들은 고사포로 쏴 죽였다고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데도 지금 계몽군주라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보안법 위반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유시민 이사장, 추미애 장관의 죄는 마지막에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거지만 지금 국민들의 분노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